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랄까 정말 특별한 브랜드죠. 럭셔리 스포츠카의 아이콘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페라리.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브랜드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 강력한 페라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5%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맞아요. 페라리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는 건요. 이 급작스러운 주가 하락의 배경,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페라리의 미래 전략, 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계획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페라리가 내놓은 계획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게 또 페라리나 럭셔리 자동차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죠. 하루 만에 15% 폭락, 그리고 그 주 전체로는 18% 넘게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페라리 같은 브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다들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 폭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페라리가 이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캐피털 마켓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연례 전략 발표회 같은 건데 여기서 2030년까지의 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 거기서 나온 내용 때문이었군요. 네, 한마디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실망스러웠을까요? 단기 전망은 괜찮지 않았나요? 제가 듣기로는 2025년 매출 목표치는 기존 예상보다 오히려 살짝 높게 최소 71억 유로로 잡았던데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역시 2030년 장기 전망이 발목을 잡았군요. 매출 목표를 한 90억 유로 정도로 제시했는데 이게 시장 분석가들이 봤던 거랑 차이가 좀 있었나요? 네, 차이가 꽤 있었죠. 월가에서는 한 100억 유로 정도를 기대했었거든요. 아, 100억 유로. 근데 90억 유로를 제시했으니 여기서부터 뭔가 좀 삐걱거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 최종 매출 목표액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 속도, 이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조정된 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해요. 성장 속도요? 네. 페라리가 2030년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나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이익 목표를 36억 유로로 제시했는데요. 네. RBC 캐피탈 같은 곳에서 분석한 걸 보면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한 6% 정도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6% 성장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6% 저차만 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불과 한 3년 전에 페라리가 스스로 제시했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가 10%였다는 점이에요. 아, 10%에서 6%로 낮아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10% 성장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대로는 이 6%라는 숫자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다가온 거죠. 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좀 꺾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페라리처럼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희소성도 지켜야 하는 브랜드한테는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 말고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죠. 바로 전기차 전략의 변화. 이게 정말 시장의 예상을 좀 깬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페라리가 첫 순수 전기차, 이름이 엘레트리카라고 하던데 이 모델의 기술적인 면을 일부 공개하긴 했어요. 근데 동시에 장기적인 전동화 계획은 오히려 좀 축소시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원래 계획은 2030년까지 판매하는 차 중에 4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 목표를 절반인 20%로 막 낮췄어요. 대신 하이브리드랑 전통적인 내연기관차가 각각 40%씩 차지하면서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 했죠. 심지어 그 엘레트리카라는 첫 전기차도 실제 고객한테 가는 건 2026년 말쯤에나 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상당히 늦네요. 그럼 왜 이렇게 전기차 목표를 수정한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페라리가 속한 시장, 그러니까 초고가 럭셔리 시장 고객들이 생각보다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요. 고객들이 아직은 내연기관을 더 선호한다. 그럴 수 있죠. 혹은 페라리만의 그 강력한 엔진 사운드나 주행 감성 있잖아요. 이걸 전기차로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긴 페라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그 엔진 소리랑 성능인데 그걸 전기차로 대체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어쩌면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려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그냥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극한의 성능과 감성적인 경험, 그 희소성을 파는 브랜드니까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라리가 내놓은 좀 보수적인 2030년 매출 전망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차로 빨리 바꿔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중심의 고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이게 뭐랄까, 대량 생산하는 일반 브랜드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초럭셔리 브랜드만 겪는 그런 독특한 전동화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던 2030년 장기 매출 목표, 그리고 예상보다 낮아진 연평균 성장률 전망, 마지막으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같은 전략 수정. 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페라리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좀 불확실한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심어줬고 이게 결국 기록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즘 투자 환경에서는 현재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특히 전동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느냐가 기업 가치 평가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페라리의 이번 발표는 뭐랄까 브랜드 고유의 아주 강력한 헤리티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중심의 성능과 감성을 지키는 것하고 또 미래 시장, 즉 전기차나 성장성에 대비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균형점을 차리려는 시도로 보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페라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역사와 유산을 가진 브랜드는 과연 어떻게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래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자, 그렇다면 이 페라리의 사례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페라리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첫째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변수인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페라리의 현재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했잖아요. 맞아요. 미래 전망이 현재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죠. 둘째는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라도 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페라리처럼 단순한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감성적인 경험이나 헤리티지를 파는 브랜드에게는 이게 더 큰 숙제죠. 네,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우리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거냐, 이게 단순히 기술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과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전략 방향 사이에는 늘 어떤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종종 빠른 변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지만 페라리는 어쩌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브랜드의 핵심 가치나 희소성을 지키는 길을 택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 선택이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사실 자동차 산업이나 페라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신들의 핵심 역량이나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뭐랄까 파괴적인 혁신 기술,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할 것인가, 또 시장의 단기적인 기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비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인가. 페라리의 사례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특히 좀 역사가 깊고 강력한 브랜드 유산을 가진 기업이라면 더욱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페라리 주가 급락 사태의 내막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미래 성장 시나리오와 페라리가 제시한 현실적인 청사진 사이의 어떤 괴리, 이게 핵심 원인이었네요. 네, 장기 매출 및 성장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예상보다 보수적인 전기차 전환 계획,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페라리의 존재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희소성,
그리고 극한의 성능, 또 그것이 주는 독보적인 경험에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 가치죠. 그렇다면 어쩌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단기적인 시장 반응과는 좀 별개로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본질을 지키는 더 현명하고 강력한 장기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그게 더 페라리다운 길일 수도 있다. 네. 과연 페라리 같은 이런 헤리티지 브랜드에게 미래에 대비한다는 게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길을 개척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페라리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을 텐데요. 그때 회사가 또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해 보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실마리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오늘 저희와 함께 페라리의 전략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